안녕하세요. 라디오금천 뉴스라인 화요일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난국 경절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고요. 최기찬 서울시 의원이 주최를 했습니다. 난국 연장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2015년도에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미확보됐고요. 그 얘기는 BC 검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BC 검토를 하는데 1일 넘어야 이게 경제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0.78이라는 BC 수치가 나와서 그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다시 최기찬 의원과 주민들이 서명도 하고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때는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신안산선 건설에 따라서 BC가 상승돼서 후보 노선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BC가 1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천구에는 철도의 교통복지가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지금 시흥역이죠. 시흥역, 금천구청역과 독산역, 그리고 석수역, 가산지단지역 이렇게 딱 4가지 역밖에 없기 때문에 금천구 인구나 금천구 면적에 비해서는 철도 인프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일단 후보 노선으로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신안산선도 신규로 3가지 역이 있습니다. 석수역이 있고요, 시흥 사거리역이 있고 독산 사거리역, 이 3개 역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동서간은 부족하죠. 남북간은 대부분 시흥대로 1호선 그리고 신안산선 이런 거 다 이렇게 남북간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동서간으로 연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안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난곡선은 지금 신림 난곡선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해서 시흥 이동 아파트 그리고 은행나무 그리고 시흥 사거리에서 안산선과 조인을 하고 금천구청역으로 와서 시흥 1호선과 지금 조인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원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서 금천구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경제성 중심보다는 종합평가를 통해서 노선을 확정이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패션 스마트 센터가 시흥 1동에 개소했습니다. 지난 29일 날 개소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정확한 위치는 지금 시흥 1동에 보시면 금천 홈플러스가 시흥점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택시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지를 매각하고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스마트 솔루션 앵커, 이게 대체 뭔가 좀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잘 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차적으로 서울에 857개 있는 패션 제조업체 밀집지인 시흥 금천구에 그리고 400평급으로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의 상담부터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제조 혁신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디자인부터 뭔가 디지털로 이거는 제조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현재 내가 샘플을 만들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소에서 다 만들 수 있도록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으로 제조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컴퓨터 패턴 제작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재단실, 그리고 공용 장비실, 교육장, 창업 공간, 그리고 마스크 제조 시설, 사무 공간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패션 의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취업이나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컴퓨터 패턴 제작 등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의류 사업이나 패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지금 구청장과 최인목 시의원이 같이 얘기도 들어보는 장면입니다. 네, 코로나19 금천구 소식입니다. 10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간양시 25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있고요. 접촉자라서 10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5일 증상이 발현됐고요. 지금 선별지도 검사를 받아서 최종 10월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거 가족은 3명이고요.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추가 확진자 얘기가 없으니 지금 확진 판정 받지 않은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100번째 확진가 넘어가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3자리로 넘어갔다가 2자리 됐다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감기, 독감까지 겹해지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기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금천구에서 11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역의 수의사분들께서 동물병원 또는 구청의 5명 내외의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의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반려동물의 질병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에는 입양할 때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10시부터 11시에는 재미있는 동물의학에 대해서 주제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은 11월 6일까지 금천구청 11층 보이시죠?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이메일도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흥 2동, 시흥 4동에 경사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모노레일도 만들어지는 곳도 있고, 그리고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것도 있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금동초등학교 내에 수직형 경사로를 만드는 과정이 소개한 들만 있는데요. 그것을 경사로와 함께 보행 데크까지 만들어서 이동을 편의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 4월 20일 날 선정이 됐는데요. 이후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8곳에서 한 곳이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 부지가 잘 되지 않아서 탈락이 됐고요. 금천구는 2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중구 모델이고요. 요거는 중구의 모노레일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금천구에는 금동초등학교, 그리고 시흥 4동에 있는 장미공원에 설치가 됩니다. 제가 좀 크게 볼게요. 금동초등학교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수직형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쪽에, 아이고, 저 손이 잘리네요. 그 더 위쪽에 있는 것이 보행 데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지는 교육청 부지입니다. 근데 보행 데크가 지나가서 정문 쪽에 연결되는 것은 벽산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민간 부지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해서 애초에 공모에 냈던 방향대로 일단은 여기 보행 데크까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 이후의 부지는 금천구청이 아마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흥 4동에 있는 장미공원입니다. 요게 지금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흥 4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금천구의 부부의 날을 맞아서 그때 그 시절 1010 235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포스터 전체가 아주 옛날틱하지요. 그래서 보시면 메뉴, 공방 데이트, 놀이 데이트, 이거 보시면 그리고 음식 데이트, 사진 데이트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중년 또는 노년의 50대 이상의 부부 30쌍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오색 테마 그리고 이색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코스별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A 코스는 가죽 공방을 들렸다가 그리고 볼링도 하고 또 식사를 양식이 식사입니다. 양식으로 식사를 하는 거고요. B 코스는 도예 공방을 들렸다가 발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다음으로 일식 회나 아니면 초밥을 먹겠죠. 하여튼 그쪽으로 가는 코스고, C 코스는 반지 공방을 들어가서 같이 무슨 가락지든 뭐든 만들고, 그다음에 VR 카페를 갔다가 한식, 이렇게 3가지 코스 중에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요 8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예약하시니까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부 50대 이상의 열심히 살았던 우리 아버님들이 한번 좋은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처음으로 40조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지금 555조를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도 작년보다 많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5천억이 늘어서 40조 479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서울시 의회에 넘겼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이걸 심사를 할 건데요. 서울시는 총 3가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S방역, 그리고 민생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 3가지를 준비하겠다면서 예산을 좀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40조긴 한데 작년에 39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시면 40조 중에서 중복 계상된 부분에서 4조 해서 총 예상 규모는 35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은 40조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회계 중복된 부분에서 빼고 35조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S방역, S라는 서울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는 비대면 활성화, 그리고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그리고 미래 청년 투자 이렇게 3가지 분야의 7대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이거는 다 아시죠? 이게 살뜰거리 가격이 올라갈수록 저희 문 닫잖아요. 다 이제 중상공인, 소상공인, 영화, 카페 다 문 닫기 때문에 경제도 당연히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많은 돈을 좀 투여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황에서 민생경제 확보를 위해서 7조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금천구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AI 여기 있죠?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 인재를 양성할 기술 특화 캠퍼스 2개소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천에 있습니다. 이게 좀 독산 1동에 과거에 디자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세일중학교 밑에 쪽에 있는데요. 그 학교가 아마 이렇게 좀 변경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 다 알아봐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전국 최초로 지금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요거는 다시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에게 지원해준 긴급대상복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변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여기도 금천구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쥐벨리, 그렇죠? 쥐벨리의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벨리가 패션 봉제와 4차 산업으로 많이 있는 얘기 들었는데 의료기기를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모 의원이 금천구와 호텔과 이런 의료 연계해서 의료산업 관광을 한번 추진하겠다는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식 문건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의료산업과 금천구 쥐벨리 연결하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한번 더 자세히 이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 시민 편의시설을 높여줄 도로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의 세부상 배정하겠다. 여기도 금천구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여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797억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인데요. 금천구가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천 소방서 개관 145억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저기 말미고개 앞에 공사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1자치구 1소방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25개의 소방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내년 7월에 완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사회복지가 12조입니다. 12조 9천억이죠. 그러니까 거의 13조에 달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환경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게 문화, 관광이 가장 좀 적고요.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아까 40조를 돌파했지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속의 주민자치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 이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문건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도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금 이야기인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입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에게 소득 관계없이 1인당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제로페이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이것을 애초에는 무상교복 정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교복에 대해서 서울시는 편한 교복 그리고 이게 뭔가 엉뚱히 자유로운 그런 복장 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또 교복 자유라 교복 입지 않는 학교와의 차별 이런 문제 등을 인해서 교복으로 교복 무상 교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축가금으로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입학 준비금은 신입생이 교복을 사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옷을 사도 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기기, 타블릿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사도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두 가지 옷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기기 요 정도까지만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도 가능하죠. 이렇게 용도를 그러니까 제한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은 13만 6,7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해서 각각 5대 3대 2로 분담해서 41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거 좀 자세한 내용인데요. 사업 취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이 취지로 얘기되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탈교복 그리고 편안한 교복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강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복을 가능한 한 편안한 옷으로 이렇게 넥타이 매는 거 그러죠.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치마보다는 반바지 아니면 그냥 바지 그리고 좀 요즘 보면은 교복을 이렇게 딱 넥타이 조끼 다 입고 가는 아이보다는 체육복을 입고 들어가는 출퇴근,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편한 복장으로 학교에서도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 취지고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입학 준비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매 범위는 일상의료, 교복, 생활복, 체육복으로 되고요. 그리고 비고에서는 이것은 교복 구매 시에는 학교별 그 학칙에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하는 거고요. 스마트 기기는 태블릿 PC나 컴퓨터나 온라인 수업에 과주 교재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천구가 올해 처음으로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돈을 주니까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나 이러한 좋기운 뜻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복 물품 종류에서 교복이 포함되어 있고 되어 있지만 탈교복 또는 편안한 교육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게 거기에 맞는 옷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기대 효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내년에 제가 금천구청에 문의해 보니까 내년에 그러면은 금천구에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금과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막 얘기하는 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 중인데 이것을 중복해서 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소식인데요. 금천구의회 김경환 의회 운영위원장이 TV서울 의정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좀 수상 개요는 열린TV 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에 수상을 했고요. 김경환 위원은 가산동과 독산 일동을 지역구를 하고 있고 제8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금천구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이 모여서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서울 신영보증재단 이사장, 금천구 소기업 소상공인 회장, 그리고 금천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서울경제인협회 금천지회장, 그리고 금천구청장이 모여서 짜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용은 금천구 민간공 지역협의체 업무 협약식인데요. 주요 내용은 서울 신영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 연구를 개발하고 지역 상권을 분석을 해서 자영업 클리닉 및 점포 시설 개선 및 종합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소상공인연합회나 아니면 전동시장연합회 그리고 서울경제인연합회 금천구 지회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해결책에다 함께 모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사업에 많이 홍보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을 개선시킬 건지 좀 기대가 됩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말씀은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신선순실이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